2021년 항공산업 어떻게 될지 감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1년 항공산업 어떻게 될지 감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2021년 어떻게 될지 화두를 던지고요. 왜 이런 화두를 던지게 되었는지, 외부 환경, 그 다음에 내부 요인, 또 하나 전략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021년 항공산업 전략을 한번 도전적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보통 전략을 세울 때는 OP라고 합니다. 5가지를 봅니다. 퍼스펙티브, 내부 요인, 외부 환경, 포지션, 전략 요인, 플로이,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패턴, 그리고 플랜,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부 요인, 외부 환경, 전략 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부 환경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 글로벌 포스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가 아닙니다. 그 신흥국의 성장이라든가 그다음 기술을 통한 시장 경쟁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2020년 보시는 그림의 빨간색입니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으로 모든 것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내부 요인입니다. 내부 요인에 있어 수요를 살펴보면 2021년에도 굉장히 불확실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선 수요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에 예측했던 그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또 산업 전망입니다. 산업 전망에 있어서는 2020년 정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도 어떤 정부의 지원 없이는 항공운송 산업 유지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시장구조 재편도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전략 요인입니다. 전략 요인의 답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뭐냐? 어떠한 국가도 아직 정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어떤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국가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과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가능성인 부분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혹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면 어떤 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코로나 이전입니다. 경제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트렌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고요. 정치 트렌드에 있어서도 글로벌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이 심화되고 고착화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술에 있어서 미래사회 빅뱅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앞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보다 부정적인 신호가 많았는데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는 이제 악순환에 돌입이 되었고요. 사회 트렌드는 사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정세 먹구름이고요. 미국 대선 결과 나왔죠. 파리 테러, 얼마 전에 미국 대선으로 인한 의회 난동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기술 혁신에 따른 미래사회는 더욱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항공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면 항공 운송 시장 및 공항에 있어서는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어떤 항공사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기회와 위기가 같이 있었다. 그리고 대내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이 증가했다. 또 하나는
아웃바운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수요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의존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항공 제작 산업입니다. 항공 제작 산업에 있어서는 글로벌 수요가 상승이 되고 어떤 신시장이 등장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항공 안전 트렌드에 있어서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안전관리 대상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어떤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드론 등 항공 첨단 산업에서는요, 드론 택시, 얼마 전 항공 클래스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보호,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코로나 이후 안타깝지만 또 다 빨간색입니다. 항공 운송 시장 및 공항, 그냥 생존 위기, 이 네 글자로 대표가 되고요. 제작 산업, 이제 이러한 운송 시장의 위기가 전파될 것이라는 부분, 다만 신시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항공 안전 트렌드는 항공 안전 관리대는 급감했지만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과 이번 기회에 새로운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드론, 항공 첨단 산업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소비자 보호,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내부 요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부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네이버 트렌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을 해보니까 15년부터는 대외적인 여건, 아무래도 미국, 중국의 이러한 영향들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정부 주도의 지역정책, 균형 발전 같은 지역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앞에서 했던 말의 반복이지만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는 비단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글로벌 항공산업이 모두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인데요. 유엔 산하의 항공부문의 전문기구입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딱 가시면 각 국제기구들이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이 있는데요. 정말 타격이 크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항공 수요와 산업 전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이카오 예측을 보시면 많은 선들을 보고 계시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수요가 될지 정말 불확실성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 그림에 아이아타 같은 경우는 국제 항공사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사실 아이아타 전망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2월달 초만 해도 아태평양 지역만 피해를 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는데요. 불과 몇 주 만에 글로벌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이제는 2019년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백신 개발 등 긍정적인 신호를 바탕으로 수요가 전망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타격이 큽니다. 3분기까지, 작년 3분기까지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심각할 때는 98%까지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타격이 크다라는 거 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고요. 한눈에도.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 변화입니다. 지금 많은 그래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딱 한 문장은 엄청난 유례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항공 수요가 1999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정말 피해가 크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피해로 항공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이러한 2021년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답은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항공시장의 개편, 정부 정책 등 아주 다양한 게임 체인저가 존재했고요. 이것이 또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켰고요. 그래서 다양한 앙상블 접근, 여러 가지 수요를 해서 평균 내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것조차도 어떠한 답을 찾기 힘들었다.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수요의 변화를 모니터링, 살펴보면서 빨리빨리 유연하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이런 결론에 좀 다다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났냐? 그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스프링 모양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옆엔 댐퍼라고 어떤 그 움직임에 저항하는, 그 위에는 어떤 무게가 있는 어떤 걸 올려놨을 때 변화를 모형화를 시켰습니다. 항공 수요 예측을 위해서요. 그래 봤더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첫째로
외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기에 어떤 회복 속도, 결국에는 어떤 수요가 회복될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급이 굉장히 수요 회복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어떤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항공 수요가 낮은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 전망입니다. 이미 얼마나 이제 매출 손실이 있어 피해가 받는지는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가 됐었고요. 다만 관련돼 있는 산업들이 한 60% 10개월간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항공산업은 한 90% 감소고요. 부가가치가 약 184조 손실된다라는 가정에 의한 결과이지만 굉장히 큰 비용이 손실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입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이루어지는 국가법정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각각 국가의 정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장기적인. 그랬더니 미국은 항상 항공에서는 자기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적은 자기다. 그래서 내부 혁신 기반의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중국 1등 하겠다라는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외연을 성장해서 글로벌 항공 리더십에 도전하겠다. 유럽은 EU 가치 실현에 기반해서 항공산업의 강건성을 실현하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싱가포르, 중동 굉장히 항공산업에 있어서 독특한 나라들입니다. 싱가포르는 이 항공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에서의 생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중동, 적극적인 항공 자유를 통해서 어떠한 공격적인 시장을 확장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런 중동의 항공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동은 자기네 모기지, 메인 베이스라고 합니다. 자기네 공항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 항공사를 통해서 싼 값에 사람들을 나르겠다. 직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파리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싼 가격에 두바이 공항에 들렸다가 파리로 가는 수요, 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파리를 갔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이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중국은 꿋꿋하게 기존에 가지고 가던 정책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미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공항 인프라 등에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떤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안전에 관련된 이런 중요한 부분부터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투자하자라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있고요. 또 싱가포르는 좀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제5 터미널을 한 2년간 좀 미루자. 어떠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확실해질 때까지 좀 미루겠다라는 입장을 얼마 전에 작년에 한번 발표했었고요. 이와 같이 어떠한 국가들도 어떤 답을 못 찾는 듯한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국외 정책입니다. 국외 정책에 아까 아이아타 말씀을 드렸고요. AC 글로벌 공항 협회입니다. OECD 잘 알고 계시죠? 아이카오가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항공안전, 그 다음에 어떻게 방역을 하고 어떻게 항공산업을 촉진할지를 제시를 하면 아이아타, ACI에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이거를 실현을 하고 서로 아이카오랑 보완을 합니다. 자, OECD는 항공산업 지원 측면에서 어떤 정책 공고안을 작년 10월에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핵심 사항은 무엇이냐? 항공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운송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 수 있지만 항공산업의 전후방 좀 쉬운 말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을 다 합치면 굉장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다만 이걸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경쟁의 규칙, 경쟁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OECD, 특히 EU 국가들 녹색 투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 요인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항공교통 이용 재개에 대한 요인들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요인들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그 슬라이드와 같이 한 5가지 요인을 좀 살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어떤 코로나19 상황, 특히 어떤 코로나19 상황이 치료제나 백신 개발 이전에도 굉장히 완화된 상황이죠. 50명 이하로 확진자가 50명이나 100명이나 확진자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자가격리 기간이 완화되면 항공교통 재개 이사가 가장 많다라고 그 설문조사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면 당연히 더 많은 이제 항공교통 이용 재개가 있겠죠. 하지만 치료제 백신 이전에도 자가격리 기간이 완화되면 항공교통 이용 재개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방역이죠. 당연히 방역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 항공교통 이용 재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이 아무리 완화되더라도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면 항공교통 이용할 생각 없다라는 이러한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2021년 항공산업 어떻게 하여야 할지 제 의견을 한번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전략을 짬에 있어서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첫째, 항공운송산업은 전통적인 산업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재생이 필요한 산업이 되었고 이때 중요한 전략 프레임워크는 리엔지니어링이다. 변신이라는 부분입니다. 또 들고 온 또 하나, 산업을 구분함에 있어서 산업조직형, 체인벌린형, 슈페터형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산업조직형, 안정적인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체인벌린형이나 슈페터형,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한 새로운 산업 전략들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정적이던 항공산업이 창조적 파괴, 혁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산업으로 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아가 퀀텀 점프가 될 수 있는 이런 전략들, 이런 전략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다 같이 힘을 모으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